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헤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구독자분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초등학교 교사 한 명입니다. 오늘 제가 모신 이유는 지금 우리 군대가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교권이 붕괴되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그 영향으로 그 아이들이 또 군대에 오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의 시작인 교육,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교육부터 이제 무너졌다. 저도 그런 걸 공감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한테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교권 붕괴의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정당한 사유로 학생의 문제 행동을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학부모는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고 부모가 교사한테 따지는 거죠. 아동학대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수업 방해한 학생을 꾸짖었어요. 꾸짖었는데 물론 그 꾸짖은 과정에서 욕설이나 인격모독 그리고 성폭력적 발언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은 사실을 부풀려요. 나 선생님한테 욕 들었다. 이런 식으로 학생이 부풀려서 이야기를 하면 학부모는 그걸 그대로 믿고 교사에게 먼저 항의를 합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교사의 잘못을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도 이제 제보를 하고 심지어는 교육청에 가서 또 제보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거는 왜 그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전혀 안 듣는다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아이의 말만 믿고 선생님을 아동학대 가해자로 고발을 하고, 선생님은 해명을 하고 싶은데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안 믿어줍니다. 왜냐? 만약 교장, 교감 선생님이 교사 편을 들어주면 학부모는 교육청에 가서 항의를 하거든요. 근데 그 교육청도 결국 학부모의 말을 믿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교육감이 아무래도 투표를 통해서 선발이 되다 보니까 교육감이 지시를 하는 거죠. 자신이 계속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육감은 학부모의 말을 믿어줍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교사의 편을 들어줄 수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학부모가 이제 교사를 이기는 사이가 한번 늘어나니까 이제 계속 학부모가 교사를 이기려고 다들 이제 다 따라하는 거죠. 한번 선리가 나오니까요. 이제 그러한 인원들이 또 나중에 군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군대의 행동들이나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는 학교와 똑같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문제들이 또 비슷하게 있을까요? 군대에 가면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학습을 못했으면 물론 그 습관화된 학생들이 이제 곧 성인이 되겠죠. 물론 중학교, 고등학교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선생님이 혼내도 학부모가 오히려 자기 아이들을 감싸고 교사를 공격하면 그 학생은 계속 행동을 수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군에 입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소대장, 중대장 그리고 선임병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죠. 예를 들어서 병사가 훈련을 제대로 안 한다든지 아니면 경계 근무를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혼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혼난 병사는 자신에 대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그걸 또 부모한테 말을 합니다. 나 소대장한테 욕먹었어요. 중대장한테 욕먹었어. 선임병이 나를 왕따를 시켜. 날 집단 따돌림을 시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보한 거를 제보를 하겠죠? 제보를 어디서 하느냐? 대대장, 여단장, 사단장 이분들한테 안 하고 바로 국방헬프콜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국방부에 하겠죠. 그러면 국방부나 아니면 사단장, 군단장은 언론 보도를 두려워해서 부모 편을 감싸주겠죠. 그렇게 되면 중대장과 소대장 그리고 선임병만 폭언, 욕설, 인격 모독을 했다. 그 누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군기는 많이 흐트러질 겁니다. 지금 그게 학교에서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학교에 있는 인원들도 지금 군에서 많이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병사 스스로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꾸 이제 부모들이 간섭한다거나 혹은 간부들이 말 그대로 떠먹여주듯이 하나부터 열까지 실제로는 병사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도 스스로 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어른스러운데 그거를 믿지 못하고 병력들을 좀 애 취급한다거나 말 그대로 좀 이렇게 속히 말해서
애새끼 취급한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도 좀 그렇게 되고 있나요? 뭐 이미 그렇게 된 지 오래라고 할 수 있죠. 미술 시간만 봐도 그림을 그려요. 근데 학생이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일단 방법을 알려주겠죠. 어차피 그 미술 작품 완성하는 건 학생의 몫이니까요. 근데 학생은 나 끝까지 못하겠다고 우깁니다. 결국 우기면 선생님은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안 도와주니까 알아서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지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한 반에 최소 한 20명 이상 넘는 반이 있는 학교가 많을 텐데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도와주면 결국 나머지 학생들도 다 도와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결국 20명 이상의 작품을 대신 그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하라고 지도를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그것도 선생님의 본분이고요. 그런데 아이는 선생님이 안 도와줬다는 것을 또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안 도와줬다. 무성의하게 가르쳤다. 그러면 학부모는 바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뭐 이게 선생님의 직무유기다. 뭐 제대로 안 가르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심지어는 학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그래요. 애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더 확대 해석을 합니다. 학생이 힘들면 선생님이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는 선생님의 직무유기다. 뭐 심지어는 미술은 기능적인 과목인데 그 기능을 선생님이 직접 시범을 보이거나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알아서 해라 하는 거는 이건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퍼뜨립니다. 그거를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선생님 편을 들어주면 곧 언론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문제인 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더 이를 키워야 돈이 되죠. 돈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외국 보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자 입장에서도. 선생님의 잘못만 강조해야 기사가 써지고 그만큼 조회도 잘 되고 뉴스도 많이 보니까 기자분들은 그거를 부풀려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다 결국에는 군대에서처럼 일일이 다 챙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수학만 봐도 그래요. 수학도 학생이 못 풀었어요. 못 풀면 선생님이 네가 최대한 생각을 해봐라.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실제로 수학은 뭐 학생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지 뭐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수학 문제 안 도와주는 걸 가지고 또 학생이 부모한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너무 안 알려준다. 너무 무성의하게 가르친다. 나를 안 도와준다. 선생님이 자격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 학부모는 학생의 말을 그대로 믿고 또 제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 편에 들어주지 선생님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은 진짜 힘들어지게 됩니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생활지도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학생이 뭐 가방을 못 메요. 뭐 준비물이 많아서. 근데 준비물도 자기가 챙기는 걸 습관화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학생의 그 들어주는 부탁을 안 들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학부모가 이릅니다. 왜 선생님이 안 도와주냐고요. 물론 무거워서 힘들 수는 있어요. 다치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충분히 들 수 있는데도 안 들어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한번 선생님이 들어주면 학생 전부를 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학생만 차별 대우한다고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학생 스스로 하면 학부모가 뭐라고 하고 그걸 다 도와주면 학생 전체를 다 도와줘야 되고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저는 지금 이 관점에서 물론 군대와 똑같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금쪽 같은 내 새끼나 그 육아 관련된 것도 많이 시청을 하는데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요즘 부모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아이들에게 적절한 스트레스와 적절한 극복하는 그런 능력, 힘들거나 어려울 때 좀 기다려주고 아이가 짜증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스트레스를 얻었을 때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성이 생기는 건데 아 무거워 한마디면 들어줘야 되고 아 무거워 한마디면 뭔가 빼주고 내가 대신 들어줘야 되고 이게 부모로부터 뭔가 강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뭐 바로바로 손이 나가는 그러니까 안 도와줘도 되잖아요. 기다리고 아 무거워 원래 가방은 무거운 거고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무겁지 근데 네 가방이니까 네가 들어야지라는 게 부모들의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걸 케어해주고 모든 걸 힘들어 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라는 그런 습관과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전해주고 그대로 군에 오니까 힘들다 뭐하다 하면 또 그게 그대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고 임무 수행할 수 없는 이게 그대로 전가가 되는 거군요. 이게 확대가 되는 거군요. 그런 적절한 스트레스와 커가면서 느낄 수 있는 인과관계, 성장하면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수많은 스트레스들을 다 선생님이 해주길 원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캡틴 김상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적절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것은 이미 교육학적 이론으로 증명이 됐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계단식으로 학생들이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계단식으로 일정 부분 극복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능력이 상승된다고 그거는 이미 교육학적 이론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거를 교대
3대나 4대에서 배워서 그걸 선생님이 실천했는데 학부모는 그걸 몰라요. 학부모들 중에는 물론 올바른 양육 지식이나 교육 지식을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걸 공부를 안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못 모르고 항의를 하는 거죠. 체육 시간만 봐도 정말 안타까운 게 다양한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양한 종목을 못 시켜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피구 같으면 맞으면 끝나잖아요. 자기가 맞으면 그냥 수비해야 되잖아요. 수비하면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피구는 운동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운동의 효과가 큰 축구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달리기를 시킨다든지 뭐 체조를 시킨다든지 이런 진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거나 뭐 신체적인 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면요 엉뚱한 방향으로 항의가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하다가 다칠 수가 있잖아요. 특히 축구는 다칠 수가 있잖아요. 아니 다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친 거 가지고 선생님이 뭐 교육을 안 했다. 선생님은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은 충분히 안전교육을 하고 준비운동도 다 시켰어요. 그런데도 학부모는 자기 자식이 축구하다가 다친 걸 가지고 왜 그걸 위험한 걸 시키느냐.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몰아세웁니다. 한 번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체육 전담을 했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띵트를 시켰어요. 띵틀 같으면 교과서에도 이미 나와 있고 그 띵틀을 하면 정말 신체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거든요. 뭐 점프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팔의 힘이라든지 그럼 다양한 능력이 향상이 되는데 띵틀을 하다가 자기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학부모가. 그러면 왜 그걸 시켰느냐 그런 식으로 항의가 온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앞구르기 같으면 유연성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 구르기를 잘하면 넘어졌을 때 충격 흡수를 잘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르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구르기를 못하는 학생이 왜 선생님은 어려운 것만 시키느냐 이런 식으로도 항의가 옵니다. 그러니까 체육도 정작 해야 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피구밖에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항의가 학생들은 물론 그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나 여자애들이 선생님 그거 하기 싫어요 뭐 하기 싫어요 하면서 뭐 딴 거예요 딴 거에 하면 그 정도 항의가 아니라 부모를 통한 항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부모를 통해서 항의. 그 항의가 아이들이 선생님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아이들이 불만 터뜨리면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너희들 말을 다 들어주느냐. 어떻게 다 들어주느냐.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랬는데 이상한 사상을 가진 학생이 부모한테 얘기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내 말 안 들어줬다. 왜 재미없는 것만 시키느냐. 뭐 띵트는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학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 자식은 체조 선수 될 마음이 없는데 왜 띵트를 왜 시킵니까? 구르기 왜 시킵니까? 근데 사실은 더 웃긴 거는 체조도요 사실은 프로 선수들도 돈 주면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체조 종목도 사실은 신체 기능을 다양하게 발달시키고 뭐 유연성이라든가 협응성이라든가 민첩성을 기르는데 아주 좋단 말이에요. 유럽 축구 선수들도 그거 돈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학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지식도 제대로 습득을 못한 채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아쉬운 게 물론 대부분의 학부모가 안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요 일부 학부모들이 정확한 양육 지식을 공부를 안 하고 자식의 말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 궤변수 중에 항의를 하는 거죠. 그 일부 학부모가 그 궤변수 중에 항의를 하는 거를 교장 교감 선생님이 막아야 되는데도 막지는 못해요. 왜냐면 언론 보도되면 그분들은 곧 나가셔야 되니까요. 임기도 그날부로 정지가 되지만 정지가 안 된다고 해도 좋은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근무평가를 해주는데 항의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분평을 높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든 학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힘든 학교라고 하면 뭐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승진 점수가 잘 안 붙는 학교, 학생들의 직접 능력이 낮은 학교, 혜택이 없는 학교 이런 거죠. 뭐 혜택이라고 하면 뭐 단순히 뭐 승진과 관련된 게 아니라 뭐 지원금을 많이 받는 학교, 뭐 시설이 좋은 학교, 뭐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뭐 교육청에서 신경을 안 쓰는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그 우리 군인들 험지처럼 그 리스트가 있겠군요. 있어요. 교육 수준이 낮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좀 학부모의 그런 컴플레인 좀 많은 학교를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학교. 네, 컴플레인도 컴플레인인데 학생들의 인성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런 소문이 난 곳이 있군요. 험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장 교감 선생님도 험지로 발령을 받기 싫어서 교육청의 민원을 안 받도록 교사들을 입막아 주죠. 네가 그렇게 하면
항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네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교사 편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컴플레인이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도 얘기할 수 있죠.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 간의 그 대화의 하나고, 엄마 나 오늘 띵투를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이 시켰어도 저도 그것까지도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왜 어떻게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엄마가 학교에 왜 그걸 전화하는지. 그 선생님의 학교 교육의 커리큘럼이고 필요한 거잖아요.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거 다 내부 기한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있고 그거 계획을 제출해서 교장 교감 선생님의 결재까지 다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가 학교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 교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을 감싸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부모의 돈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군대로 비유를 하자면 훈련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격도 해야 되고 체력 단련도 해야 되고 전술 훈련도 해야 되고, 특히나 전술 훈련 같으면 뭐 산을 타고 아니면 뭐 군장 메고 뭐 행군을 한다든지 그런 거 다 전술적인 움직임을 해야 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왜 우리 자식이 이거 해야 됩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 자식은 몸이 약한데 왜 전투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식은 군입대하기 전에 체력 단련을 하든지 아니면 뭐 군에 입대하고 나서도 뭐 일과 끝난 뒤에 체력 단련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하면 되는 건데, 부모는 자기 자식의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게 부모의 도리라고 착각하는 학부모들이 많아요. 물론 소수이겠죠. 대다수는 올바른 자녀 교육법을 공부를 하고 올바르게 키우겠죠. 근데 그 소수가 문제를 일으키죠. 그 소수가 정말 문제인 게 여론을 조성을 해요. 맘카페에 가입을 하는 거죠. 맘카페 회장인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분들이 올바른 교육법을 제대로 습득을 안 한 상태에서 자기 자식을 키우다 보니 애들 말을 계속 믿어주는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을 안 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식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혼났는데도, 그것도 정당한 사유였는데도 거기에 대한 확인 없이 이 선생님은 아동학대를 했다, 욕을 했다, 뭐 성적인 발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맘카페에다가 이제 허위 정보를 퍼뜨립니다. 물론 저는 선생님의 체벌, 욕설, 성폭력 그건 엄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진짜 교사로서의 자격도 없는 행위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지도를 했는데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애들은 부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당한 방식 혼낸 걸 부모한테 말하면 안 들어주는 걸 아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의 그 분노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부풀려서 엄마가 대신해주길 바란다고. 그거를 부모가 그대로 믿어서 선생님한테 의혹을 제기하는, 물론 뭐 교육청에 가서도 항의를 하고 맘카페에 가서도 이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거죠. 뭐 어느 학교 어떤 선생님이 욕을 했다, 우리 집안을 모독을 했다. 그런데 그걸 한번 퍼뜨리면 선생님이 아무리 해명을 한다고 해도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힘들어져요. 와, 그럼 또 교사들은 그 학교를 떠나야겠네요. 네, 떠나야 되고, 떠났는데도 어떤 학부모는 아주 끈질기게 괴롭혀서 어떤 선생님이 어느 학교로 갔다는 정보를 귀신같이 파악을 해요. 그런 사례가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에 교육청 사이트에서는 선생님의 전근 기록을 이제 안 올립니다.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의 전보 기록도 올리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공개를 했는데.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부모 중에 교육청에 관계자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 교육청 근무자가 있으면 그것도 파악을 해요. 그래서 거기 새로 전근한 학교까지 또 퍼뜨립니다. 지금 어느 학교로 갔다, 어느 학교 또 그 맘카페 가입해가지고 또 막 괴롭히고 막 그런다는 거죠. 악질적으로. 물론 다 좋은 선생님만 있겠지만 간혹 가다가 그런 자격 없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가 빨리 내보내고 이제 다시는 교단 앞에 못 서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야 뭐 그나마 좀 뭐 이해를 할 수 있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악의적으로 막 스토킹 하듯이, 근데 그것도 죄가 될 텐데, 또 법적으로 가면 죄가 될 텐데요. 그거를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께 호소를 하면요, 그거를 적극 해결해 주시는 뭐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계시지만 오히려 일을 덮으려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똑같구나. 공직사회니까. 네. 왜냐하면 그 악성 학부모가 끈질기게 괴롭히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 당해낼 재간이 없거든요. 교육청도 그걸 시시비비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교육감부터 학부모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교육장, 장학사, 뭐 교육과장, 이런 교육청 물론 교육부의 공무원까지 다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냐? 학부모 편 안 들어주면 반드시 그 학부모는 교육감 낙선운동을 벌일 거니까요. 또 교육감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거기는 투표를 뽑으니까. 네. 아, 그렇네요. 우리 군대는 투표를 뽑진 않으니까. 우리 군대도 만약에 장군을 투표를 뽑으면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경우가 농후하죠.
그러면 제가 아까 궁금한 게 피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진짜 학교에서 그러면 그런 다른 체육 활동을 많이 안 하고 피구에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나요?